프롤로그. 안녕하세요. 건강생활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음식, 토마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샐러드에도, 파스타에도, 국물 요리에도 등장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흔한 음식이 왜 수많은 건강 연구에서 반복해서 언급될까요? 어떤 연구에서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항산화 식품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토마토를 과장 없이 연구 결과와 역사, 그리고 실제 섭취 기준에 따라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부. 토마토는 어디서 왔을까? 토마토의 고향은 중남미, 지금의 멕시코와 페루, 에콰도르 일대입니다. 약 2500년 전 아즈텍 문명은 이미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마토를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소스와 약용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토마토라는 이름도 아즈테거 시토마틀에서 유래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탐험가들이 신대륙에서 토마토를 유럽으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토마토는 독성이 있다고 오해받았고 한동안 관상용 식물로만 재배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마토는 가지과 식물입니다. 같은 가지과에 속하는 동미나리, 맨드레이크 같은 식물들이 실제로 독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토마토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럽 귀족들이 사용하던 납 성분이 든 접시에 토마토의 산성이 반응하면서 납 중독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토마토가 독이 있다는 소문은 더욱 퍼졌죠. 이 오해가 깨진 곳이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토마토는 올리브유, 허브와 만나며 지중해 식단의 핵심 재료가 됩니다. 18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토마토는 유럽과 북미에서 본격적으로 식용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토마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채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부. 토마토의 핵심 영양소. 토마토의 영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은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붉은색을 만드는 카로티노이드 계열 항산화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관여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성을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는 토마토 섭취량이 높은 집단에서 전립선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치료나 예방을 단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 감소와 연관성 수준의 결과입니다. 토마토에는 이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K, 칼륨, 엽산, 식이섬유가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와 칼륨은 중장년층의 뼈 건강과 혈압 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양소입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약 150g에는 비타민 C 1일 권장량의 약 28%, 칼륨은 약 9%가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27칼로리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3부. 전립선 건강. 흥미로운 점은 토마토가 단순히 현대에 와서 갑자기 주목받은 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영양학자인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라이코펜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합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항산화 물질로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레거 박사는 여러 역학 연구를 인용하며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남성일수록 전립선암 발생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소개합니다. 특히 토마토와 토마토 가공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집단에서 10에서 30% 범위의 위험 감소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일 연구가 아니라 여러 국가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소스나 익힌 토마토를 섭취했을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레거 박사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토는 단순히 비타민이 많은 채소가 아니라 조리 방식에 따라 질병 예방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과학적으로 연구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토마토 하나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식사 속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경향입니다. 4부. 유방암과 폐암 연구. 앞서 라이코펜이 전립선암 위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는 남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토마토와 라이코펜이 여성의 유방암 위험, 그리고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폐암 위험과도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연구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먼저 유방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여성일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라이코펜의 항산화 작용과 항염 효과에서 찾습니다. 라이코펜은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호르몬 관련 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만성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암 연구 역시 흥미롭습니다. 여러 관찰 연구에서 토마토와 토마토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부 연구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서 위험 감소 경향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토마토가 단순히 특정 집단을 위한 식품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포 보호 작용을 가진 식품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토마토 한 가지 음식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레거 박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질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듯 건강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토마토처럼 과학적으로 반복 연구된 식품을 일상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선택이 장기적으로 암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 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부. 익혀 먹어야 하는 이유. 토마토는 특이한 채소입니다. 익혀 먹을수록 흡수가 좋아지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가열하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합니다. 가공 과정 중 열 에너지로 라이코펜의 구조가 변환되어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는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소스, 스튜, 볶은 토마토에서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올리브유 같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 샐러드에 기름이 없는 드레싱을 사용했을 때보다 올리브유를 함께 사용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지중해 식단에서 토마토와 올리브유가 늘 함께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6부.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의 진실. 인터넷에는 토마토와 오이를 함께 먹으면 독이 된다. 당근과 먹으면 영양이 파괴된다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장된 주장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 C 분해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실제 조리와 섭취 환경에서 영양을 크게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효소는 열에 약하고 산성 환경에서 활성이 떨어집니다. 샐러드에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만 넣어도 효소 작용은 거의 억제됩니다. 당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흡수 효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 것이 영양 활용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독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조합에 따라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7부.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토마토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모두에게 완벽한 음식은 아닙니다. 먼저 위상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는 산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pH 4.0에서 4.6 정도로 산성식품에 속합니다. 공복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쓰림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와 함께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칼륨 배출이 어려운 경우 과도한 섭취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토마토는 히스타민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토마토 섭취 후 두드러기, 가려움, 입술 부종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중 일부는 토마토에도 교차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8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그렇다면 토마토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토마토 기반 식품을 10회 이상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전립선암 위험 감소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하루로 환산하면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 정도 또는 토마토 소스 2스푼에서 3스푼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개를 먹는 것보다 매일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 스튜, 방울토마토 간식 등 여러 방식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에필로그. 토마토는 새로운 유행식품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식탁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몸을 지켜주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기준 하나를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생활 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